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29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석이라고 그러죠. 7월 7일이요. 음력으로요. 네, 7월 7석에 대한 자연의 공부는 미신처럼 지금 치부하고 있는데 아마 연구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견우직녀가 만난다. 1년에 한 번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 빗방울로 떨어진다. 이러한 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연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날이 음력 7월 달이에요. 7월 초순서부터 7월 10일까지요. 그 중간쯤에 들어있는 7월 7석이라는 음력 7월 7일, 오늘 이 날은 해마다 구름이 좀 끼고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죠. 이게 깊이 좀 들어가면 자연의 공부예요. 네, 어떻게 해마다 음력 7월 1일서부터 10일 사이에는 이렇게 비가 자주 흩어뿌리고 있는가. 그러나 음력 7월 7석을 중심으로 한 이 날에는, 이 날짜에 약 열흘 동안이죠. 이 기간에는 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폭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조용히 약간의 흩어뿌림에 물의 이동이 있을 뿐이죠. 이것은 자연의 움직임인데 음과 양의 만남, 즉 천기의 만남이다. 예, 이 우주에는 기운이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천기, 땅의 지기, 그리고 우리 인기죠. 이 삼합의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인기. 네, 오늘 천지가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농사를 지면서 이 공부를 하면 농사를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렴풋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거나 그러면 따로 전화 주세요. 아니면 수요 세미나에 오시면 그런 자연의 흐름이나 자연의 에너지에 대한 공부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궁금증을 풀고 가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7월 7석에 대한 얘기를 이만큼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유기농은 왜 할까? 왜 해야 할까? 네, 이장집 에너지 농법으로 본 흙과 사람, 환경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구원 여러분은 유기농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농약 안 쓰는 농사? 더 깨끗한 먹거리? 농약을 안 쓰는 농사, 과연 깨끗한 먹거리는 무엇일까? 네, 의심이 들지 않나요? 사실 유기농의 본질은 흙을 살리는 일입니다. 흙을요. 대한민국에서 유기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유기농 인증을 내죠. 자, 유기농 인증을 내는데 유기농 인증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지금 내주고 있죠? 연구원 여러분한테 인증을 내주나요? 아니잖아요. 토지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유기 인증 자체를요. 그러면 유기농사를 하는 사람은 뭐냐? 관리인이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법이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법입니다. 유기농은 사람한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한테 부여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흙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오늘은 유황, 그리고 오일, 그리고 미생물,
스프링 같은 유기농 자재들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장집 에너지농법에서는 흙을 먼저 청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기농은 단순히 농약을 안 뿌린다가 아닙니다. 흙속 미생물이 살아서 작물이 스스로 병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과학연구소에서도 유기농 토양은 미생물 양과 활동성이 더 높고, 그 결과 토양 구조가 개선되고 병 저항성이 커진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퇴비를 고열 발효해 흙을 먼저 정화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농사도 잘 되고 사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환경을 지킬 수 있고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유황, 그런 것의 양면성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흰가루병이나 잿빛 곰팡이 등 곰팡이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진딧물 응애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유황이요, 황제품을 쓴다 하면요. 자, 근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쓰고 나면 흙이 점점 산성화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요. 그렇다 보면 좋은 미생물 활동이 떨어지겠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포식성 응애 같은 천적 곤충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해충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큰 해가 없지만 흙이 망가지면 결국 그 먹거리를 먹는 사람도 간접적으로다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유황은 필요할 때 조금만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조금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쓰면 토지를 토양화 시켜버리면 됩니다. 즉, 토지를 완전히 살리면 이런 것을 안 써도 되는데, 만약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접근하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오일 제품이요. 오일 제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일은 해충과 알을 그 기름막으로다가 질식시켜 죽이는 방식이죠. 끔찍하죠. 벌레가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벌레를 만들어 놓고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업 실정이 이러니까요. 그래도 화학농약보다는 낫겠지 하고 쓰는데 어림없는 방법이에요. 이 장점이 뭐가 있냐면 화학농약처럼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분이요. 그리고 사람에게 비교적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유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나 문제점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햇볕이 강하거나 이렇게 날 좋은 날 이런 걸 뿌리거나 덥고 습하면 작물잎이 데이듯이 손상되죠. 작물잎이 오일을 뿌리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판 날씨가 좀 높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접촉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해충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닿지 않으면 효과가 또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잔류 걱정이 거의 없지만 농민은 사용 시기와 기상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만연하게 쓰다 보면 토양은 망가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 미생물을 지금 많이들 증식을 시켜서 특정한 미생물을 활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엿볼게요. 요즘은 좋다는 특정 미생물을 아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착률입니다. 미생물이 그 토양에 얼마나 정착하고 있냐. 지금 내가 좋다는 미생물을 이 토양에 뿌렸는데, 이 작물에 뿌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 뿌린 미생물이 이 토양에 지금 정착할 수 있는가, 이 대목이에요. 우리 땅의 토양 조건과 맞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커서 실제 효과가 들쑥날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미생물이 여기 와서 이런 토양에 와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토지에 기본적인 유기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에너지 농법에서 하는 것처럼 볏짚, 낙엽, 생활 찌꺼기를 고열 발효시켜서 퇴비를 쓰면 흙 속 토착 그 미생물이죠. 그것이 살아나서 병을 억제하고 자연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참깨가 있고 그 밑에 가운데 퍼릇퍼릇 있어요. 이게 유기물이죠. 벼예요. 벼를 뿌려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벼를 안 뿌렸다면 이곳에 지금 풀이 이렇게 차 있겠죠. 풀보다는 벼가 훨씬 더 우수해서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장점은 다시 또 정리해서 제가 아주 멋있게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요. 일단은 화면만 이렇게 보셔도 좀 신기하네. 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미생물 얘기에다가 다른 얘기를 했군요. 죄송해요. 즉 특정 균을 억지로 넣는 것보다 비싼 돈을 주고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미생물을 사다 쓰시려면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흙 전체를 살리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다가 퇴비 만드세요. 네. 그러시면 토양이 살아나니까 그 미생물은 저절로 증식이 되는데 그 해마다 뿌리고 조금 효과 보고 또 없어지고 또 내년에 또 뿌리고 그건 좀 연구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아스피린을 물에 타서 많이 또 사용들 하고 계세요. 아스피린이 어떠한 그 성분이 있어요? 살리힐산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그 식물 면역 경로를 자극하죠. 그 일시적으로다가 병에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 피를 묽게 해서 잘 잠깐 통하게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계속 먹는 분들도 많아요. 장기 복용을 하는 분들. 네, 그 아주 좀 위험합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기죠. 예, 식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을 물에 타서 뿌리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그 병에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작물의 잎이 타고요.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네, 무엇보다 유기농 인증 자재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요.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스피린 성분이 식물 조직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다가 사람 건강에 예측하기 힘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농산물 믿고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이라 그러면 믿고 먹어야 되는데 자, 실정이 지금 이래요.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대한민국에 멋지게 한번 발표를 하시길 좀 기원 드려 볼게요. 유황이나 오일, 미생물,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보조 수단일 뿐 답은 아니죠. 네, 농사 짓는데 말이에요. 농사의 기본은 흙을 정화하고 흙이 스스로 힘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청소는 생활 찌꺼기와 유기물을 고열로 발효시켜 흙을 깨끗하게 살리면 한다 하면 살림으로다가 표현을 해요. 다양한 유기물과 작부 체계로 미생물 서식처를 키워 흙의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한다. 네, 이것이 농부의 살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재는 꼭 필요할 때만 적정량을 쓰는 것을 하고요. 적정량 쓰는 것을 지나서 전혀 쓰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기농의 본질은 덜 쓰기가 아니라 흙을 살리는 것입니다.
흙이 살아야 작물이 건강하고 그 작물을 먹는 사람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밥상 그 위에 건강은 결국 흙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장집 에너지농법이 말하는 유기농업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죠. 그걸 누르시면 2번 누르시면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곳은 참깨죠. 참깨인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이죠. 5일 됐군요 벌써. 네, 참깨 그 꽃 마감을 했죠. 일부러 그 순을, 위에 순을 잘라서 지금 멈춰 놓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게 꽃 마감을 하면 참깨 수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확량도 많지만 뭐 많아지는 것은 참깨가 굵어져서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수확량도 굉장히 많고요. 좀 노력한 만큼의 그런 그 물질 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